요즘에 감기 환자 많죠, 교수님. 네. 저도 요즘은 감기 때문에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진짜 조심하셔야겠어요. 계속 환자를 보시니까. 네, 아무래도 감기 환자가 많아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이렇게 환자를 직접 보다 보니까 제가 감기를 옮길 수도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의사가 감기에 걸리면 환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조심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콧물 흘리고 기침하고 막 이러면 일단은 첫인상, 너 감기 들었어? 이렇게 먼저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감기가 다가 아니라면서요? 네, 실제 감기가 아닌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네. 특히 이제 9월 달 되면서 이제 감기 증상처럼 오시는 분들, 특히 이전부터 감기가 계속 재발하시는 분들은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증상이 이제 비슷하니까 감기나 알레르기 질환 그 비염이 일반인들에게는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증상으로서? 네, 증상이 비슷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은 딱 보고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라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감기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뭐 열이라든지 오한 막 그리고 추워져요. 예, 춥고 그다음에 몸살 감기라 그러죠. 근육통도 이제 같이 동반되는 쑤시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콧물 색깔이 노랗게 변한다든지 누런 가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되게 감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좋아지는 반면에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뭐 열이라든지 뭐 오한 이런 건 드물고요. 특히 이제 맑은 콧물이 주르르 흐른다든지 그러면서 뭐 코도 가렵고 귀도 가렵고 눈도 가려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뭐 환경 변화라든지 뭐 자극적인 냄새 이런 거에 대해서 발작적으로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갑자기 생긴다. 예, 이렇게 괜찮다가도 뭐 어디 가시면은 갑자기 뭐 재채기를 한다든지 맞아요, 콧물이 맞아요. 주르르 뭐 에어컨 있는데 흐른다든지. 들어갔더니 갑자기 막 기침 나오고 또 네. 나오니까 괜찮고.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 자체도 한 2주에서 3주 이상 지속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비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알레르기는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그때 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가을철도 그렇게 취약합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봄에 많이 생기는 거는 사람들이 당연히 꽃가루 때문에 맞아요. 알레르기 비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꽃가루도 봄에만 날리는 게 아니라 가을에도 실제로 많이 날립니다. 혹시 쑥 많이 들어보셨죠? 쑥이요? 예, 네, 먹는 쑥이요. 네네. 예, 쑥이라든지 뭐 돼지풀 같은 그런 꽃가루들이 가을에 굉장히 많이 날리고요. 쑥도 꽃가루가 날려요? 네. 저 처음 알았네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염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요즘에 이제 다들 느끼시겠지만 일교차 굉장히 큽니다. 그 일교차라든지 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하는 것도 많아지고 또 기존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가을에 굉장히 많습니다. 봄뿐만이 아니라 가을에도 알레르기 질환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네. 근데 이런 알레르기 증상은 우리 몸에서 무엇을 주는 신호일까요? 왜 우리가 뭐 눈을 깜빡인다, 하품을 한다 이런 작은 동작 하나도 다 사실은 원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뭔가요? 보통 이제 알레르기 자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 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알레르기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알레르기보다는 주로 이제 감염 같은 병균에 대한 침입이 잦아지게 되는 거고요. 네. 알레르기 반응 자체는 이제 외부 물질에 대해서 몸이 이제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과민 변역 반응의 일종입니다. 과민 반응이다. 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요. 네. 이런 반응 자체는 우리 몸에 이제 전신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물질들이 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네. 이제 지먼지 진드기라든지 뭐 그 바퀴벌레라든지 뭐 동물털, 곰팡이, 뭐 네. 꽃가루 그리고 음식, 약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먼지 진드기는 가장 흔한 원인 물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뭐 이렇게 이불이라든지 뭐 카페트 이런 데 많이 살게 되고요. 사람의 비듬이라든지 뭐 인설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마철에 번식이 많아져서 알레르기 비염을 나빠지게 만들고요. 난방을 시작하게 되면 알레르기
배설물 자체가 이제 먼지화되면서 이게 또 알레르기 비염을 나쁘게 만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되게 진먼지 진드기는 1년 내내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바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아직까지 조금 있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바퀴벌레는 죽고 나서도 한 2, 3년까지도 증상을 일으킬 수 2, 있다고. 3일이 아니라 2, 3년이요? 예,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 독하구나.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동물털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개털, 고양이털 굉장히 흔한 원인 알고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우면 이제 증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키우지 않더라도 그 개털이나 고양이털이 공기 중에 이렇게 날아온다든지 아. 또는 그 사람 옷에 묻어서 이렇게 네.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알레르기 질환은 언제 어디서나 발현될 수가 있을 텐데 실제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받고 계시는 환자분이 계셔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가을철에 꽃이 필 때쯤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증상이 눈에 눈물이 엄청 나고 재채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막 계속 재채기를 하고 콧물 휴지로 계속 코를 풀고 또 막 눈이 막 따갑고 또 낮에는 또 건조하고 막 생활이 엄청 힘들었었어요. 네. 직장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마스크 안에다가 이제 휴지를 말아서 코를 막고 이제 일을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근데 눈 충혈이나 이런 게 가려움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예 그렇게 아 진짜 이걸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뭐 맞습니다. 생활 전반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제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검사부터 받고 싶을 텐데 이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알레르기 비염 검사는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저희 혈액 알레르기 원인 자체를 규명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등에다 진짜 저런 검사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 피부 반응 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알레르기 원인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흔한 물질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55종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많나요? 예, 저런 것들을 이제 등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네. 이게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늘로 살짝 이렇게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지나게 되면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빨갛게 변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어머. 빨갛게 보이시죠? 와 이분은 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예, 가지 여러 물질에 이렇게 있을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린 거고요. 이 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로 나온 게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개털, 고양이털 알레르기가 있고요. 근데 봄에 날리는 꽃가루라든지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알레르기 원인을 규명하는 검사인 그런 피부 반응 검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런 알레르기 원인 규명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검사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직접 저희가 이제 코 안을 관찰할 수 그 있습니다. 내시경 예. 같은 걸로요? 네, 아. 직접 보기도 하고 이제 우리 주로 이비인후과 가면 내시경을- 이런 사진 많이 보죠. 네, 보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코 안을 보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코 점막인데요. 예. 이 점막 자체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인 경우에는 이 점막이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진짜 예, 퉁퉁 부어 있는 거 같아요. 퉁퉁 부어 있고, 근데 부어 있는데 빨갛게 부어 있다기보다 조금 창백하면서 부어 있는 경우가 아, 많고요. 네. 이게 너무 심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붓다 보면 코가 막히는 그런 증상들이 또 생길 길이 수 있습니다. 좁아지니까. 네,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부어 있으면서 때로는 이제 끈끈한 이제 점액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점막도 관찰하지만 코 안에 뭐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같이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주로 하게 되는 검사가 저희가 코 안을 직접 이제 X 촬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이 부비동 엑스레이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코 사진을 봐서 이 코뼈가 정중앙에 있는 코뼈가 제대로 위치를 하고 있는 건지 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관찰하게 되는 휘지 거예요. 않았는지 네.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이것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주변에 이제 부비동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 주변에 이렇게 부비동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부비동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코 안쪽에 이제 연결되는 하나의 그 동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우리 네. 축농증 들어보셨죠? 네. 예, 그런 경우에 이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오른쪽하고 왼쪽 사진입니다. 보게 되면 오른쪽에는 여기 뭐가 이렇게 차 있는 걸 확인할 수 까만 있는 부분이 예. 적고 왼쪽은 넓어요. 네, 아니, 요 까만 부분이 정상적인 네.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하얗게 차 있어서 이게 뭔가 염증 물질이 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왼쪽은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비동을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CT를 찍어서 저게 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어느 부분에 더 이상이 있는지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알레르기 그 검사는 그 방법도 많고 다양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 대표적으로 아까 피부 반응 검사를 한다든지 혈액 검사 그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조금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환자분에 따라서 두 개 다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주로 이제 피부 반응 검사는 검사 결과가 저희가 하고 나서 15분에서 30분 안에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반응 검사를 조금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알레르기 환자분들은 그 증상 때문에 어디가 아파서라기보다는 콧물 흐르고 코 막히고 막 기침 나오고 이거 정말 괴로운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해서 아프다기보다는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는 없나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뭐 약물 치료를 나중에 하겠지만 요즘 같은 환절기 같은 경우에 감기가 걸리면서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처음은 감기인데 예. 그게 이제 비염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비염 증상, 그러니까 꽃가루라든지 원인 물질이 노출되면서 비염 증상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감기가 시작이 돼서 2차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 나빠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원인 물질이 틀리고요. 네. 특히 요즘 꽃가루가 날리면서 증상도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 물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런 원인 물질을 회피하려는 그런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네, 일단은 원인 물질을 피하고 또 초기에 일단 시작됐을 때 네. 약을 쓰면 훨씬 더 치료가 용이해진다. 네. 예. 근데 사실 이런 원인 물질이 아까 뭐 진단 키트는 55가지였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 봉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면 또 다시 증상이 생기기 마련일 텐데 그러면 이거를 아예 그냥 왜 뿌리 뽑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자체를 그냥 뭐 없앨 수는 없나요?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생각하실 때 그 약물 자체는 증상을 주로 호전시키는 거고요. 근데 네. 일부 약도 이제 지속적으로 쓰면은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조금씩 줄면서 좋아질 수 있긴 한데요. 막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근본적인 예. 치료는 또 다른 방법이다. 네. 예. 보통 이제 저희가 면역 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역 치료. 예. 그 환자마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틀리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게 되시면 저희가 면역 치료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면역 치료 시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이 면역 치료 약을 가지고 환자에게 지금 주사를 하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 면역 치료 자체는 이제 원인 물질 자체를 몸속에 이제 투여를 해주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아.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체질을 조금 바꾸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원인 물질을 집어 넣어주네요, 일부러. 네.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 노출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오히려 많아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알레르기로 인식이 안 되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저렇게 알레르기를 넣어줌으로 해서 몸에서 이제 그런 면역 항체가 만들어져서 그 알레르기를 조금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셨던 거는 저희가 주사로 주입했던 방법이고요. 네. 주사뿐만 아니라 먹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먹는 약을 하든지 주사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방법은 이제 보통 의료진과 상의 후에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 치료 요법은 쉽게 말하면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물질을 일부러 그 주입해서 내 몸이 노출되게 한 후에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적응을 해라. 항체도 형성하고. 네. 그럼 예방접종 원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이렇게 딱 맞으면 접종이라고 하나? 저희 이제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아이고, 아니구나.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개발된 건 없고요. 음.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면역 치료를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3 내지 5년을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 내지 5년 하면 되게 이제 굉장히들 많이들 아니, 놀라세요. 3 내지 5년인데 그 주기는 얼마나 자주? 예, 이렇게 먹는 약이랑 주사에 따라서 좀 틀린 거고요. 네. 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독감 예방 접종 받으시죠. 아까 저렇게 주사 맞는 것처럼 이제 네네. 매달 병원에 가서 저렇게 주사를 맞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또는 뭐 이틀에 한 번씩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먹는 약을 꾸준히 3 내지 5년을 먹으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대개는 먹는 약보다는 조금 주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 몸에 항체가 형성돼서 이제 어떤 물질에 노출돼도 증상이 안 나타난다. 네, 그렇게 하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네. 네, 저 치료 방법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인 물질을 저희가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원인 물질이 뚜렷한 환자들한테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원인 물질을 찾는 게 먼저겠네요. 네. 예. 근데 이런 면역 치료도 있고 또 그 외과적으로 수술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뭐 이게 너무 많이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든지 어쨌든 좀 물리적으로 네. 뭔가를 이렇게 처치를 해야 되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시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알레르기 비염에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주된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코가 너무 막혀서 숨을 못 쉴 정도가 된다든지 네.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코 내시경을 봤을 때 안에 물혹이 있다든지 또는 뭐 코뼈가 휘어져 있어서 유달리 이제 코가 심하게 막히는 그런 증상들을 유발하게 될 때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수술하게 되면 증상이 금방 좋아지긴 하세요. 근데 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노출되지 않으면 이게 또 다시 재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여러 번 받으셨다는 분들 아마 많이 아, 들으셨을 그런가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시고 나서도 그런 알레르기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그런 치료법이 함께 병역이 돼야지 됩니다. 증상이 너무 심해서 좀 그 줄여주기 위해선 수술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주는 게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사실 그 완치가 쉽지 않다면 어쩌면 이제 내가 평생 관리하고 조절을 해야 하는 걸 텐데 이게 재발이 되니까 아유 그냥 말자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게 방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네, 완치가 안 되니까 치료 안 하고 말지 그런 분들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이게 뭐 살고 죽는데 문제는 아니니까, 네. 예,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지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방치할 경우 코는 일단 호흡 작용을 하니까 숨을 제대로 조금 쉬는데 장애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 이런 부분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장애라든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업무 장애 이런 걸 초래할 수도 있고요. 이제 심한 경우 이제 수면 장애도 초래하니까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 장애로 인해서 성장 장애까지도 그러니까 초래할 수 잠잘 있습니다. 때 쿡 쑥쑥 크는데 네.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성격 자체도 약간 이제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산만해진다든지 네네. 그런 것들이 뭐 생길 대인 수 있고요. 관계에도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비염이 이제 오래되고 심한 경우에는요 얼굴 변형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되나요? 네. 사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애들 같은 경우 이제 코가 막히다 보면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 입을 벌리다 보니까 강대뼈 자체가 이렇게 툭 들어앉으면서 이렇게 특이 뒤로 들어가게 되고요. 입이 앞으로 돌출되면서 이렇게 얼굴이 길어지는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 안에 염증 자체가 조금 심해지다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비동 가는 입구 자체가 좁아지다 보니까 2차적으로 여기서 세균 번식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축농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코랑 귀 쪽이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막 코 세게 풀면 막 귀 아프잖아요. 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게 중이염이 올 수 있고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거기가 연결- 짧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 자체가 그슬로 올라가는 게 쉬워질 거고요. 중이염이 굉장히 자주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중이염이 유달리 자주 재발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 조금 비염이 있지 않나 저희가 조금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알레르기 비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가 천식까지도 올 수 있다면서요? 저희가 코 점막하고 기관지 점막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코로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오면 네. 역시 이게 기관지에도 똑같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코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지다 보면 염증 물질들이 또 이제 기관지를 넘어가서 기관지에서도 그런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심화시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염 환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오래되면 이게 천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비염 환자의 40%, 많게는 40% 정도가 천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실제 비염 환자의 한 40~50% 정도가 천식이 동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치 바늘과 실처럼 콧물 나면 기침도 나오고 네. 이 천식도 알레르기 질환의 일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관지에 이제 이상이 생기는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이 생깁니까? 네, 기관지에도 똑같이 그 코와 비슷하게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정상적인 기관지는 예쁘게 잘 뚫려 있네요. 네,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게 되고 있고요. 네. 이제 기관지 염증이 생기다 보면 여기 옆에서 볼 수 있게 기관지를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세포 자체가 막 떨어지면서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중간에 염증 세포들도 보이면서 그 일반적인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다 보니까 쉽게 기관지가 수축하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요. 진짜 과민 반응이네요. 네. 그야말로.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그 점액 분비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기관지 안에 이렇게 가래들이 차 있는 그런 양상도 보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관지 벽 자체도 두꺼워지면서 좁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천식 같은 경우는 기관지가 이렇게 좁아지다 보니까 숨이 찬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당연히 거고요. 뭐 좁아지니까 숨이 그냥 차면서 호흡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 환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증상들이 이제 발작적으로 기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숨이 차고, 그다음에 이제 숨소리가 조금 특이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이제 들려요? 쌕쌕거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가랑가랑 거린다는 소리. 근데 우리 가랑가랑은 속에 가래 찼을 때 막 가랑가랑한다 네. 그러지 않아요? 네,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예. 또는 이제 심한 경우는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경우도 어떻게 밀죠? 있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면? 그래서 보통 숨을 들이쉴 때는 괜찮은데요. 내쉴 때 흐 하면서 이런 식의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천식 증상을 많이 의심을 하고요. 네. 그다음 이런 증상들 자체가 특히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평상시 괜찮다 감기 걸리면 또 심해진다든지 또는 뭐 찬바람 쐬면 갑자기 뭐 갑자기 기침하고 숨 발작적. 차고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운동하는 중에 운동 중에도요? 네, 그런 식으로 될 경우에 이제 증상이 심해질 경우 저희가 이제 천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환자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일부 환자분들은 이제 마른 기침이 오래 간다든지, 그러니까 뭐 숨 차지는 않지만 기침만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올해면 한 어느 정도? 보통 한 6주 이상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달 됩니다. 이상이네요. 감기 후에 감기가 한 한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있죠. 네. 예, 그런 경우 이제 마른 기침이 오래 갈 때 이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목에 가래가 그냥 이렇게 걸려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것만 호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비염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감기 증상하고 알레르기 비염하고 비슷하지만 좀 구분될 수 있는 증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천식은 어떤가요? 천식도 좀 감별해야 할 다른 질환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천식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기침이 거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날 때는 이제 다른 질환과 조금 감별하기 쉬운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해서 그 담배 피신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질환도 감별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결핵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결핵하고도 감별이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일부에 따라서는 이제 기관지 내에 이물질이 껴서 기관지가 좁아지는 그런 질환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종양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감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엑스선 검사를 한다든지 뭐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감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런 쌕쌕거리는 소리가 없이 기침만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폐에 뭐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뭐 다른 기관지염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위식도 역류증이라고 해서요. 위산이 역류돼서 네. 이렇게 기침을 하는 증상을 발생할 수 있기 산이 때문에 올라오니까 막 네. 기침이 나오네요. 네, 그런 증상하고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진단하는 것보다 천식은 더더욱이나 이런 검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천식은 어떻게 검사합니까? 천식도 이제 비염소리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저희 이제 흉부 엑스선 엑스레이. 검사, 예,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폐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천식 유발 검사라든지 기록 가역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최대 호기 유속이라고 해서 이런 걸 측정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최대 호기 호기 유- 유속을 예. 측정하는 네, 검사. 예. 이거는 이제 폐기능 검사 기계가 없는 경우에 간이 폐기능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치료 전후의 반응을 통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가래 검사라든지 그
혹인의 산화질소라고 해서 알레르기 염증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검사를 통해서 이제 천식 진단에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알레르기 원인 검사를 역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천식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증상은 여름 동안에는 괜찮았었는데 요즘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기침도 하고요. 또 콧물, 재채기 심하고 그리고 그 가슴이 많이 답답해요. 그냥 가슴이 답답한 게 제일 심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침도 좀 심하고 그랬었어요. 그 처음에는 이게 천식인가? 저희 사촌 중에 천식을 앓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식 얘기를 평소에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천식인가 긴감인가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병원 진료 왔을 때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셔서 그랬는데 그리고 집으로 가서 계속 지켜봐 며칠 지켜봐도 그 증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천식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왔죠. 그래서 천식이 맞으시다고 좀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검사를 시작하셨어요? 네. 그 지금 하고 있는 검사가 이제 폐기능 검사고요. 후 부는 거죠. 네, 이렇게 들이마셨다가 최대한 내쉬는 그런 검사인데요.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저 검사를 통해서 이제 폐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검사는 이제 천식 유발 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관지 수축을 시키는 약을 이제 농도별로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도 흡입하고 나서 기관지 수축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폐기 기능을 다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시면 이 네모난 점이 점점 수치가 떨어지는 거 예, 확인이 내려가네요. 되시죠?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그런 기관지 수축제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서 저렇게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저렇게 네. 천식 반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검사는 저희가 이제 기도 가역성을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저 검사는 기관지가 좁아진 기관지가 기관지 확장시키는 약을 통해서 기관지가 넓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기본적인 폐활량이 그 빨간 박스를 보시게 되면요, 67.8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예, 건? 예, 폐활량이 67.8%라는 거고요. 이제 네.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하고 나서 폐 기능을 다시 했을 때 저기 76.9라는 숫자 보이시죠? 올라갔네요. 예, 저렇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요. 네. 네, 그래프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파란색이 보면 원래 이제 폐활량 부는 그런 상태가 된 거고요. 빨간색이 이제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한 후에 검사를 시행한 겁니다. 이 검사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폐활량 자체가 이렇게 많아진 것을 이렇게 똑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천식 검사는 이렇게 기관지를 직접 수축시키는 거 유발해서 하는 천식 유발 일단 뭐 검사하고 좁혀도 봤다가 네. 뭐 확장도 시켜봤다가 네. 그렇게 해서 그 과민 정도를 보면서 검사를 받네요. 네. 그럼 기관지 확장제가 들어갔을 때 이분의 경우는 넓어지더라. 네. 그래서 천식 증상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정상인의 경우에는 내가 확장제를 이렇게 들이셨는데도 넓어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지가 좁아져 있지 않습니다. 아, 일단. 네, 일단 좁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기관지 자체가 이제 폐활량을 재면 정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더라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천식 유발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농도별로 그 기관지 수축시키는 약을 이제 흡입하게 되는데 정상인에서는 이제 그런 약을 흡입하더라도 전혀 폐활량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천식하고 정상인의 차이입니다. 네. 그럼 천식 환자는 기관지가 일단은 항상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다니시다가 진짜 자극 물질이 하나 들어오면은 그때 정말 발작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휴대하고 다니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지가 갑작스럽게 수축될 수가 있는데요. 그 수축되는 원인 자체를 알면은 굳이 그런 약들을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환자마다 언제 수축될지가 모르는 거고요. 뭐 맞아요. 일반적으로 뭐 유해한 환경이라든지 뭐 담배 연기 이런 거에 수축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뭐 페인트 냄새라든지 뭐 음식 냄새 또는 원인 물질 노출돼 갑작스럽게 수축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이제 숨이 찬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숨이 차다 보면 잘못한 경우 숨을 못 쉬니까 이게 생명하고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기관지 확장제를 급격하게 이제 흡수시킬 수 있는 약을 저희가 항상 휴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게 많네요. 네, 굉장히 많죠. 네. 지금 천식 치료약 중에 하나인 거고요. 저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크게 천식 치료는 천식 조절제하고 이제 기관지 확장제로 나누게 되는데요.
서식 조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관지 알레르기 염증 자체를 치료하는 약으로서 매일 써야 되는 그런 약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증상 완화제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그건- 휴대하고 다니는 거? 네, 휴대하고 다니시는 거고요. 그 드라마라든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환자분들이 천식 환자가 숨 차는데 뭐 훅 들이마시는 거 보신 적 네, 있으시죠? 예, 지금 보신 게 증상 완화제를 사용하면 이제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그러면 있습니다. 천식 조절제가 있고 또 증상 완화제가 있는데 네. 조절제는 이게 치료 개념으로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네. 거고 이것도 이렇게 들이마시는 거? 네, 들이마시는 약입니다. 아.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네. 물론 이제 약제별로 조금씩의 사용법의 차이는 있지만 다 들이마시는 그런 흡입 치료제입니다. 천식 조절제, 완화제, 기관지 확장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약인데 아까 또 종류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네. 약은 어느 약이든지 이제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지 않나요?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천식 치료제 같은 경우 환자분들이 독하다고 약 안 쓰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건 주로 이제 과거에 보면 주로 사용됐던 약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런 말들이 나왔던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약이 저희가 이제 흡입 치료제거든요. 그런 흡입 치료제 자체는 이제 증상에 대한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좀 낮춘 약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먹는 약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런 흡입 치료제를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흡입 치료제도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잘못 쓰시면 이렇게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목에 뭐 이물감이 있다든지 또는 뭐 백태가 낀다든지 이럴 수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잘못 사용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하거나 또는 흡입제를 바꾸면 또 문제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다르니까.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신 부작용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낫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약제를 안 썼을 경우에 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제 썼을 경우에 불편한 것보다 안 썼을 경우에 위험한 것을 더 생각하셔야 되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판단이 필요한데 그럼 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써야 되나요? 이게 뭐 기간이 네, 보통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몇 얘기를 년 하고요. 되나요? 그러니까 환자분에 따라서 몇 년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단기 몇 개월 쓰고 끊을 수도 있지만 대개 한 몇 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치료제를 쓰고 나면 한 1, 2주 되면 증상은 좋아지시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은 아, 약을 살만하다. 예, 그래서 약을 끊고 싶어 하시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지 기도 염증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도 염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뭔가 자극이 되면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 거거든요. 항상 준비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반짝할. 예, 그래서 그런 기도 염증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수결해서 보통 뭐 1년 이상의 치료 기간이 보통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흡입제도 아까 보셨듯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도 약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도 있고 한 가지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단계별로 줄이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유지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방청객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 이제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예. 천식이나 비염이 있는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만약에 증상이 심해지면 치료는 가능합니까? 그리고 태아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 쓰는 게 너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환자도 가끔 보시죠. 네,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천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을 하면서 보통 이제 저희가 3분의 1은 나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분의 1은 유지가 되고 3분의 1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분의 1은? 네. 근데 이제 어느 쪽에 속할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나빠지거나 천식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산모나 태아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천식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흡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 몸의 산소 공급 자체가 공급이 원활히 안 될 안 수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아 같은 경우는 미숙아라든지 아니면 저산소증 이런 것들을 초래해서 오히려 합병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진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산모의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천식 환자들은 약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할 때 안전한 약으로 바꿔서 그런 지장이 안 되도록 그런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비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 분명히 우리가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생활 속에서도 좀 더 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그 알레르기 자체는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주변 환경 자체를 그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먼저. 네, 그래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담배 혹시 피시는 분이 있다면 금연하셔야 되십니다. 본인만 금연하시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서 담배를 피면 그 담배 연기 때문에 오히려 알레르기 증상도 심해지고 또 약물 치료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분도 금연하시도록 해야 되고 네. 담배 피는 곳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알레르기 자체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뭐 꽃가루라든지 요즘 미세먼지라든지 뭐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같은 걸 항상 참조하시고요. 미세먼지가 높다든지 내가 원인이 꽃가루가 지금 많이 날리는 시기다. 이런 경우에는 좀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요. 네, 아니면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네, 예, 그렇게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감기 같은 것들이 걸리게 되면 이제 2차적으로 알레르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네. 감기라든지 독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손 씻기, 나갔다 오면 깨끗하게 씻는 거. 습관적으로 일단 들어오면 손부터 씻기. 네, 예, 잘 하셔야 되실 거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을 찬바람 불면은 예방 접종 하라는 거 하실 그래서 독감 거거든요. 예방 네. 접종 기간. 네, 꼭 기억하셔서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유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요법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맞아요. 천식하면 뭐 도라지다, 배즙이다 해서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민간요법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그런 민간요법들이 뭐 일부 환자한테는 맞을 수 있겠지만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천식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안 그래서 하는 이만 못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요법보다는 차라리 이제 금정된 치료 방법으로 꾸준히 이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가을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특히 그중에서도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의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고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 마지막으로 어떤 또 당부의 말씀을 강조해 주실까요? 네, 알레르기 질환은 분명히 단기간에 간단히 치료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장기전이다. 네, 장기전이고 특히 이제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하게 치료하신다면 일상생활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생각하고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치료에 대한 조급함 자체를 버리시고요. 되게 이제 민간요법보다는 효과적이고 긍정된 치료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조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산광역시에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정보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이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레르기가 워낙 다양하니까 뭘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지를 아까 말씀해 주셨죠. 부산광역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아토피와 천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전화번호도 나와 있죠. 1899-464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레르기 질환, 특히 가을철에 주의해야 될 비염과 천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알레르기 내과 최길순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